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연세대학교 1대 2학번 이동우입니다. 네, 일단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번으로 연세대학교 1예과 정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과외는 누적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50회 정도 진행했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저를 보셨다면 아마 연고TV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전 연고TV 우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요 과외 50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과외를 생명과학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50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본과를 올라가야 돼서 과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데 요 50회 동안 쌓인 노하우를 그냥 접고 올라가기에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조금 남겨둘까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 그리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유형이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계도에 대한 간략한 OT와 함께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가계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가계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계도와 상대량 조건, DNA 상대량 조건이 주로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가계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새는 그 두 개마저도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계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없다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요새는 조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해석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조건은 저는 요 5개라고 생각합니다. 요 해석법들이 사실상 전체 문제의 한 95% 정도를 담당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제 특정 상황과 그에 맞는 해석법인데요. 우성유전자가 주어졌을 때, 열성유전자가 주어졌을 때, 부모자손 관계가 주어졌을 때, 가려지고 표현형 관계가 주어졌을 때, X염색체 유전이 주어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 상황과 그에 맞는 해석법을 잘 익혀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95%에 해당하는 가계도 문제들은 전부 다 풀 수 있다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5개를 통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OT에 이어가지고 바로 우성유전자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유전자의 유무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방식과 우성동형은 힘들다 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우성유전자의 유무가 표현형을 결정한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5개입니다. 근데 과연 표현형이 어디서 나뉘는가 생각해보자면 여기 세 번째에서 나뉩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 3개의 유전자형은 우성 표현형, 오른쪽 2개의 유전자형은 열성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요 양상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요 왼쪽에 있는 세 유전자형은 우성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우성 표현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형은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성 표현형이다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성 유전자의 유무가 표현형을 결정하는 상황이니 앞으로 나한테 우성 유전자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표현형과 엮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학년도 육모 문제인데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지금 DNA 상대량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우리가 1번, 2번, 4번한테 매칭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요 우성유전자 조건 보이실까요? 기억과 디귿이 벌써 우성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억과 디귿의 가표현형이 똑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성유전자의 유무가 표현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표현형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면 1번 발현, 2번, 4번 안 발현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즉 표현형이 같은 2번과 4번이 기억과 디귿에 배치가 될 것이고 혼자 표현형이 다른 1번이 니은에 배치가 되면서 물음표에는 0이 들어간다 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문제는 아마 쑥쑥 풀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성유전자 조건이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항상 표현형이랑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학년도 육모 평가원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있는 조건이 핵심이다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의 DNA 상대량은 1과 A가 서로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성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다라는 거는 유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무가 같다는 거는 표현형이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의 표현형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1번과 마찬가지로 가는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가계도 해석이 추가적으로 가능한데요. 6번, 9번 A를 보면은 가가 열성이다 라는 정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조건은 사실상 가가 열성임을 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성 유전자의 유무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복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도 6모 문제입니다. 읽어보고 오실게요.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2번, A, 3이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조건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D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성 유전자는 뭐와 관련이 있다? 표현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와 나의 표현형을 조사해서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들어갈 공간을 매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빠르게 표현형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대문자 A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의 유무가 같아야 되고 2번 혼자 유무가 달라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기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니은에 대문자 A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문자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문자 B 같은 경우는 나의 발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2번과 3번의 유무가 같아야 될 거고 1번 혼자 유무가 달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는 자리는 기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귿에 소문자 D까지 넣어주면서 문제풀이가 시작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성유전자의 유무 같은 경우는 표현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성유전자가 나온다, 표현형과 엮어준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성동형은 힘들다라는 사용법인데요. 일종의 편견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계도가 존재하고 가라는 형질이 H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4번이라는 사람이 대문자 H 우성동형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계도에서 누군가가 우성동형이 된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의 부모와 자손은 전부 대문자 H 우성유전자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직계 사람들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계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부모와 자손의 표현형이 같은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도 4번과 7번, 4번과 2번의 가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4번은 우성동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성동형은 가계도에서 나오기 힘든 케이스고 우리가 눈으로 그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내가 우성동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대부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우성동형을 만들어 보고 안 되는 걸 확인하자라는 식으로 논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 4학년도 신모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도 DNA 상대량 조건이 핵심인데 지금 1번, 2번, 5번이 가지고 있는 대문자 H, 소문자 T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둘, 하나, 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문자 H 쪽에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를 넣냐에 따라 가지고 우성동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5번 중에 우성동형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이니 가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과 5번은 서로 표현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누가 우성동형이 되든 간에 말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번이 우성동형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기역에 2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진행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누군가를 우성동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을 때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나오는 정보를 구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 3학년도 구모 평가원 문제입니다. 빠르게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구성원 1, 2, 3이 가지고 있는 우성 유전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로마자 1, 2, 3은 각각 구성원 1, 2, 5 중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둘 하나빵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우성 동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B 또는 C에다가 숫자 2를 집어넣으면 1, 2, 5 중에 한 명을 우성 동형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거를 빠르게 체크해 보자면 이제 1번, 5번 때문에 우성 동형 될 수 없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1번 때문에 우성 동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은 4번 때문에 우성 동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1, 2, 5 중 그 누구도 우성 동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B와 C에는 2가 들어가면 안 돼서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성 동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지 확인, 안 되는 거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문제, 2, 6학년도 수능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DNA 상대량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다른 건 다 가려져 있지만 요 3이라는 숫자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3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을 쪼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2 더하기 1로 쪼개냐? 안 그러면은 1 더하기 2로 쪼개냐? 그런데 제가 요 3이라는 숫자를 2 더하기 1로 쪼개버리는 순간 바로 우성동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A가 우성동형이 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자면 4번, 5번, 6번의 가표인형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성동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1로 쪼개면 안 되고 1 더하기 2로 쪼개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입 부분에서 누가 빠르게 우성동형에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풀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성동형은 힘들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계도에 대한 전반적인 OT와 우성유전자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가지고 우성유전자의 사용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문제풀이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